자, 먼저 구분구조법은 어떤 고대 복잡한 넓이, 기하학에서 넓이라든가 복잡한 부피를 구할 때 썼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형이 일반적인 뭐 선분, 그 다음에 원, 그 다음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들만 구할 수 있었지. 예를 들어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만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부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반듯한 도형들, 원, 선분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들만 이제 보통 이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넓이, 이렇게 생긴 넓이를 하나 구하려고 고대에서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것을 도대체 기하학적으로 계산 방법으로 구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약간 근사값을 구하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듯한 이제 주변의 도형 넓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분할하는 거. 넓이를 쭉 이렇게. 현재는 지금 몇 등분 했죠, 지금? 이쪽을 가로축을 4등분, 세로를 4등분 했으니까 사실 16등분 한 거야. 그 중에서 이 도형이 들어가 있는 넓이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도형이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다는 건 몸을 빠지는 거야. 요거 빠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거 빠지고, 현재는. 근데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지? 그럼 좀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어떤 방식을 이제 쓰면 되겠을까? 좀 더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이거 지금 현재 4등분, 4등분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나누는 겁니다. 좀 더 세분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지금 복잡한 도형이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요거 구하고, 뭐 이런 거 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쭉 구하다 보면 빠지는 것들이 뭐 이 정도 빠지겠죠,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어때? 좀 더 비슷해진단 말이야? 그럼 계속 더 비슷하게 하려면 계속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더 여러 개의 사각형을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라면 우리가 실제 이 복잡한 하얀색의 넓이가 포함되어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계속 더한다는 방식이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계속 더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면 조금 더 피곤하지만 계속 여러 번을 더 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를 갖다가 뭐 100등분, 가로 세로를 각각 다 100등분 정도 해버리면 좀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넓이 값을 구하러 가겠지. 그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1000등분. 여기도 한 1000등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이 복잡한 도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요게, 요런 생각이 구적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을 구했습니다. 보통 교과과정에.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지만 계산 가능한 도형으로 나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본 도형의 넓이 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 Sm 또는 부피는 V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지?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극한값 계산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1000등분이 아니라 이제 어떤 등분 들어가냐면 이제 무한대 등분 들어가요. 무한대 등분의 계산을 우리 할 수 있죠? 무한대 등분의 계산이 뭐야? 결국 극한이죠, 극한. 그지? 수열 극한이죠. 따라서 이 수열 극한의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전체는 결국 무슨 계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한 급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생각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간단히 이것을 다 줄이면은 복잡한 넓이 또는 이제 부피의 계산을 아주 작은 미소 넓이, 이걸 아까 S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소 부피, 이것의 합을 V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의 극한값을 구한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됩니까? 결국은 무한 급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 넓이, 미소 부피의 무한 급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급수입니다. 누구의? 미소 넓이 또는 미소 부피 얘의 무한급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했던 정적분의 의미하고 좀 비슷하죠? 생각 자체가 미소 넓이라고 해서 미소 짓는 건 아니야.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구분구적법의 생각을 잠깐 얘기했는데 예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조금 연습을 조금 하고 갈게요. 뭐냐면 원의 넓이입니다. 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이때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구하는 방식을 파이 R제곱이라고 알 수 있죠.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믿고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과연 왜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요. 자, 생각은 아까랑 똑같아. 계산 가능한 아주 작은 넓이를 무한급수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넓이를 어떤 걸 생각하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은 달라지겠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게 나눌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중심을 기준해서 얘를 갖다가 여러 개 등분할 생각. 그럼 뭐가 나오죠? 부채꼴들이 나오지? 부채꼴들을 다 더할 거야. 근데 지금은 부채꼴의 합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꼴 넓이 자체도 원의 넓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 부채꼴의 넓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그러면 이 원 둘레를 몇 등분했다고요? 원 둘레를? 둘레를 n등분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실제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뭐가 되냐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삼각형 넓이를 미소 넓이로 잡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무한급수로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요? 오케이?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밑변이고 여기 높이야. 오케이? 그 밑변 곱하기 높이한테 1은 나누면 되잖아. 그것을 몇 개야? 지금 이 삼각형이 현재 n개란 말이야. n개를 다 곱해서 우리가 무한급수 처리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요. 현재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합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게 몇 개 있다고? 곱하기 n개만큼 있는 거야. 자, 이것을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표현하고 밑변을 a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h, n인 거야. 현재 s가.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겠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이 한 개의 삼각형이 거의 어떻게 굉장히 좁아지면서 현재 오차가 이 정도 나고 있는데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 이 정도 이제 오차가 있는데 이 오차를 줄이는 방식은 이 n개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면 s는 어떻게 될까? 자, h는 뭘로 접근하죠? 이 h는? h는 요 호로 접근, h는 반지름으로 접근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는 반지름보다 약간 작긴 한데 n을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면 h는 뭘로 접근해? 반지름으로 접근해.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지금 n개만큼 있어요. 밑변이 n개만큼 있어요. 즉 밑변 곱하기 n은 뭘로 접근합니까? 이 밑변을 갖다가 n개만큼 다 더한 거죠. 이렇게 톡톡 이렇게 원 둘레로 접근하죠. 그렇지? 따라서 얘는 뭘로 접근하면 원 둘레로 접근해. 즉 뭐야? 2파이 r로 접근한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다시 정리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는 2분의 1 곱하기
h는 뭘로 접근한다고요? h는 r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요 a 곱하기 a는 뭘로 접근한다고? 방금 2파이r로 접근한단 말이야. 2파이 r. 그럼 정리하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이 약분돼가지고, 아, 파이 r제곱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제 정확히 쓰면 이제 등식을 쓰는 건 아니고, 얘가 뭘로 접근한다고 그렇게? 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파이 r제곱으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넓이를, 아, 파이 r제곱이구나 라고 알아낸 겁니다. 구분구조법의 생각 알 수 있겠어요? 자, 방금 뭐 했죠? 계산 가능한 아주 작은 미소 도형을 하나 잡아서 그 도형을 n개를 무한급수하는 겁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을 어떻게 뭘로 보내는 거야 지금? n등분을 무한대 등분하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갑시다. 자, 방금 이제 배운 이제 구분구조법의 생각을 가지고서 첫 번째 예제는 넓이 구하는 걸 한번 하러 갈게요. 이렇게. 자, 도전 한번 합니다. 자, 도전! 자,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이 있어요. y = x제곱. 이제 포물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함수로 보지 않고 도형으로 보는 겁니다. 포물선 y = x제곱 있습니다. 하고 직선 x = 1. 이 정도가 직선 x = 1 할게요. 그리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넓이는 넓이죠, 넓이.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가 아니죠. 곡선은 곡선인데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원. 곡선이 원의 일부가 돼야 구할 수 있잖아. 얘는 포물선이야. 그리고 어떻게 구하냐? 구분구조법으로 구했다는 거야. 물론 방금 적분하면 되죠. 우리가 수트에서 맨날 배운 건데 맞아요. 이거 S라 그러면 적분은 0에서부터 1까지 뭐 하면 돼? X제곱 dx 하면 되죠. 먼저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수트에서 했으니까. 결과물은 뭐야 이거?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하고 구간은 0과 1인 거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1 0 대입하면 빵 되는 거니까 결과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3분의 1 나와야 돼. 자, 이것을 이제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풀어서 3분의 1이 과연 나오느냐 한번 해보라는 거야. 자,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뭐의 무한급수라고요? 미소 넓이의 무한급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구할 때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소 넓이의 여기 무한급수입니다. 그럼 이제 무한급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무한급수는 우리가 시그마 n = 1서부터 무한대까지 미소 넓이의 표현을 S 이제 n이라 할게요. 한 개의 넓이를 n번째 넓이를 Sn 이걸 구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무한급수 편에서 했어요. 이거 계산 못하죠? 실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k = 1서부터 n항까지 요거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지?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n을 무한대 처리하면 되죠? 이중적으로 계산해야 돼. 이걸 한 번에 계산 못하고 합을 구한 다음에 극한 처리해야 돼.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였어요. 무한급수의 생각은.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야? 얘입니다. 얘가 뭐야? 한 개 미소 도형의 넓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K번째. 그걸 구해서 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극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뭘 구한다고요? SK를 구하면 돼. 이거 합 아닙니다. 수열의 그 기호. 수열의 합이 아니라 넓이의 SK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구하면 되죠? 시그마 K = 1서부터 N항까지 SK. 합을 구하면 돼. 이거는 이제 수열의 합 방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처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SK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넓이를 뭘로 잡을래요? 뭐 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원, 그다음 또 아주 작은 삼각형, 또 아주 작은 직사각형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 아무래도 계산 제일 쉬운 게 뭘까? 직사각형이지 않을까요?
동의합니까? 직사각형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직사각형, 이렇게. 응? 그래서 얘를 갖다가 n등분 해가지고 직사각형을 n개를 잡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그럼 나중에 n번째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k번째니까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k번째. 이걸 sk라 할게. 이걸 갖다가 식을 k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sk가 지금 직사각형인 거니까 뭐만 구하면 돼? 가로하고 세로 길이만 구하면 되죠? 가로는 어떻게 될까? 0과 1 사이를 n등분 했으니까 따라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이 되겠죠? 가로가. 세로는 어떻게 구할까? 세로는. 함수의 방식을 이용하면 돼. 즉, 요 점의 x좌표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요 관계식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잖아요? 그럼 따라서 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어떻게 돼? 요 점의 x좌표는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여기는 n분의 3. 이렇게 돼. 왜 그래? 머리 아파서 그러나?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응?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k번째니까? n분의 k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요 전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얘 전체는 n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아하. 자, 따라서 sk는 뭐가 되냐면, 사각형, 직사각형 잡았으니까, 가로. 세로인데, 가로는 n분의 1 곱하기 세로는 n분의 k의 뭐가 되는가?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이해 가요? 약간 수열의 방식이죠? 인상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 왜 스트레스 받은지 알겠지? 자꾸 이런 거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선생님이 그래서 강의 올리는 거니까 찬찬히. 그럼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n1까지 이걸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돼. 뭐가 돼요? n 세제곱분의 k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앞에서 배웠던 이건 수열의 합계산이고 이거는 극한 계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과서는 시그마 안 쓰는 교과서 많은데 이렇게 잠깐 할게요. 첫 번째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응? 아까 얘기했어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제곱. 그래? 이걸 대입하면 되니까 n분의 1. 두 번째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2의 제곱. 응? 요즘 좌표가 n분의 2였었죠? 그럼 세 번째 좌표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쭉 다 더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펼쳐 쓰는 것보다 기왕 우리 시그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죠? 그래? 자, 이제 구했습니다. 합을. 합을 구해야겠네. 구했습니다가 아니라. 자, 그럼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자, K가 지금 시그마의 변수니까 N세제곱분의 1은 밖으로 빼내버리고, 시그마 K제곱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되죠?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 2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극한에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6n 세제곱분의 요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인 겁니다. 자, 이제 극한 계산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최고창 n 세제곱 나면 되지. 그럼 따라서 이거 구할 때는 이거 다 전개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뭐만 구하면 돼? 세제곱 앞에 개수만 구하면 되지. 뭐야? 아까 2였었지? 나머지는 뭐 관심 없어 이제. 어차피 다 n 세제곱 나오면 0으로 다 수렴할 놈들이야.
따라서 결과물은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2, 즉 3분의 1 나오는 겁니다.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계산을 이제 좀 더 쉽게 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이거 정적분. 이해는 가죠? 자,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하러 이렇게 정적분을 알았으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되지. 맞아요. 정적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교과 과정은 항상 이해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해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시험은 서술형으로 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럴 때 뭘 많이 내죠? 이제 가로놓기 문제로 많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무한급수 계산인 거니까. 자, 그런데, 다음 정적분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방법 1이고요. 방법 1. 이제 방법 2를 설명할 거나 방법 2. 자, 지금 구하는 과정을 기하학적으로 좀 이해하러 갑시다. 기하학적으로 구하면 2번 단계까지 구한 것은 실제로 뭐야? 이 직사각형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약간 오차가 있죠. 오차. 뭐가 오차가 있어? 곡선 위로 쭉 삐져나온 이런 분의 오차가 있어요. 정적분 이해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n 등분을 뭘로 가져간 거야? n을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 등분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한대 등분했다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보면 거의 가로가 무한소에 접근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합이 되는 거고 오차도 어떻게 거의 제로로 가는 거지? 그런 방식이야 지금 현재 구한 게.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각형을 구할 때 이 미소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꼭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구해야 되지? 왼쪽으로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미소 직사각형 왼쪽을 구하면 도형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n번째 도형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 길이를 이제 계산할 거야. 왼쪽 길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길이. 다 왼쪽 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거는 조금 실제 도형보다 좀 컸었지만 왼쪽 길이를 구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 도형보다 조금 작아지겠죠. 이것도 우리가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탐구해 봐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 왼쪽 길이를 구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런 방식의 계산을 해봐야 돼. 자, 이거 조금 선생님이 소개해 줬으니까. 자, 왼쪽 길이를 우리가 세로기로 잡았을 때 계산도 한번 써봐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제 하는 방식 알았으니까.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어째 해보니까 잘 되나요? 자, 지금 두 번째 방법 2를 생각하는 생각을 잠깐 이제 소개했는데, 수식이 잠깐 변하는데 그 수식을 잘 이해해야 돼. 응? 여기는 과정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수식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자, 요것을 그대로 두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지금 빨간색의 길이를 세로로 잡지 않고 노란색의 길이, 즉 미소 직사각형 왼쪽 길이를 잡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나열했던 거 아까 지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첫 번째 도형, 아까 저쪽 방법 1은 N이라 할게요. 합, SK 합. 합을 잠깐 쓸게요. 그냥 첫 번째 S1 더하기 S2 더하기 SK에서 SM까지 미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을 방법 1은 어떻게 쓰지? 방법 1은 S1은 가로는 뭐가 돼? n분의 1이죠? 가로는 다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가로는 선생님 통일할게요. 그럼 첫 번째 넓이에서 우리가 가로는 전부 똑같으니까 세로는 뭐였었지?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가 k번째 넓이는 n분의 k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n번째는 요 오른쪽 길이인 거니까 요 길이였어, 아까.
이거는 n분의 n의 제곱이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 방법 2입니다. 역시 가로 길이는 똑같으니까 n분의 1을 통일하고, 자, 첫 번째 도형 S1에서의 세로 길이 뭐야? 이쪽이니까 0이죠. 0. 이건 0입니다. 즉 n분의 0의 제곱. 0이지만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럼 두 번째 넓이의 세로 길이는 첫 번째 도형의 오른쪽 길이하고 똑같지? 그럼 뭐가 돼, 이거? n분의 1의 제곱. 자, 그러면 요 K번째 직사각형에서 왼쪽 길이 여기는 앞에 우리가 그 앞에 도형, 즉 K-1번째 직사각형의 오른쪽 길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n분의 K-1의 제곱. 이렇게. 그렇지? 즉, 요 1, 2, 3, 4, K 쭉 해서 n까지가 하나가 다 이제 작아지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맨 나중에 n번째 도형 넓이는 그 앞에 우리 방법 1에서 그 바로 앞에 도형 직사각형이 뭐야? 똑같아. 오른쪽 길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n분의 n-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기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봅시다. 아까 기호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뭘로 바뀌죠, 요게? K가 뭘로 바뀌어, 요게? K-1로 바뀝니다. 변화하는 걸 수식 변화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이거 뭐하러 이 두 번째 방법을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수식 변화를 잘 봐야 된다. 그게 교과 과정의 목적입니다. K-를 이렇게 바꿔요. 그지? 그럼 합도 마찬가지. 이 합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여기로 같이 고치면은, 여기 K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K-를 들어가면 돼. 그렇지? 그럼 역시도 전부 다 K 대신 다 뭘로 바뀌면 되는 거지? K-1이래.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거 잘 봐야 돼? 이거 전개해서 우리가 구하다 보면 시그마 계산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기법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좀 바꿀까 합니다. 응?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그냥 k 제곱으로 바꾸려면 뭘 변화시키면 되죠? 자, 이걸 나열해 보면 이거 k가 1일 때 0, k가 2일 땐 1, k가 3일 땐 2 이렇게 쭉 가다가 k가 n이면 n-1이야. 그럼 기호를 어떻게 바꾸면 되지? k 있고 1서부터 n을 하나씩 줄이면 되지. 즉 k 있고 0서부터 어디까지? n-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 이 변화가 중요해. 나중에 정적분 정리할 때 기호 2에 물어봅니다. 따라서 k 있고 0서부터 m 이렇게 바꾸는 거나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 계산하기도 편해, 안 편해? 굉장히 편한 거지. 선생님 말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거 시그마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n 세제곱분의 곱하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6분의 잘리겠다. 이쪽으로 할까요? n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6분의 여기 뭐가 돼? n-1 n 대신에 그 다음 n 플러스 1 대신에 n-1 집어넣는 거니까 n-1 플러스 1 즉 n 그 다음 2n-인데 여기다가 n-1 집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지? 2n 마이너스 얼마? 3 되죠? 이게 계산 훨씬 낫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무한급수 계산해 볼게요. 무한급수 계산하면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똑같은 거니까, 분모는 역시 6 곱하기 n세제곱 똑같고, 여기 3차 앞에 개수도 결국 뭐가 돼요? 2n세제곱 되죠, 이렇게. 결과는 어때? 역시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해 갑니까? 사실 선생님 중요하다 그러면 뭔가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가르지 마세요. 선생님이 설명한 건 필요한 거니까 이제 설명한 거고 교과과정 이해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했고요. 그때 두 가지 방법에서 수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피 구하는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실제 시험은 부피가 가로놓기로 많이 나갑니다. 서술형도 그렇고. 왜? 1번은 뭘로 구하니까? 그냥 적분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주로 많이 나가요. 자, 지금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문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뿔입니다. 뿔. 부피 중에 뿔 부피. 뿔 부피 어떻게 구하죠? 뿔. 뿔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삼각뿔도 있고, 사각뿔도 있고, 원뿔도 있고, 이 도형의 부피 구하는 겁니다. 이 도형 부피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하는지는 우리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자, 지금 이제 구분구조법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밑면의 반지름이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는 직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수정합시다. 밑면의 넓이가 S이고, 스몰 S입니다. 높이가 H인 그냥 뿔, 직원뿔이 아니라 그냥 뿔의 부피라고 합시다. 얘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라. 이렇게 수정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번 도전 아까 시켰더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방법 1로 풀고 방법 2는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자, 일단 밑면의 도형에 따라서 그림이 틀린데 선생님이 그냥 삼각형을 잠깐 잡을게요. 원 잡아도 되고 삼각형 잡아도 되고. 원을 잡을까? 뭘 해도 상관없죠? 그렇지? 원 잡을게요. 뿔은 이런 겁니다. 이래서. 자, 이게 꼭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넓이가 뭐라고요? S. 그 다음 이 높이가 뭐라고? H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것도 아까 구분구조법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뭘 구해야 되나요? 미소 부피의 뭘 하면 돼? 무한급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이제 무한급수 시그마 n 이꼴 1서부터 무한대까지 vn n번째 부피라고 할게요. 미소 부피가 이제 vn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걸 실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지? 사실은 합을 구해야 되죠. vk의 합을 구해야 돼. k 있고 1서부터 n까지. 그런 다음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n을 무한대 등분하면 되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빨리 이해해야 돼. 이 방식을 이해해야 나중에 정적분의 정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그림을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자, 뿔 부피의 미소 부피를 뭘로 잡을까? 계산 쉬운 게 뭐죠? 우리가 부피 구할 때 가장 쉬운 거? 기둥이죠, 기둥. 그지? 그 미소 부피를 기둥으로 잡겠습니다. 기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마음에 드나요? 이런 식으로. 응? 자, 이거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삼각형으로 보일 텐데, 이런 식으로. 맨 밑에 기둥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두 번째 기둥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기둥 이렇게 잡고.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야. 평면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K번째 기둥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게 뭐라고요? 기둥입니다, 기둥.
그럼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따라서 아까랑 똑같은 단계로 첫 번째는 K번째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둥의 합을 다 구하면 돼요. 부피 합. 세 번째는 이제 극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극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이 생각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실제 뿔의 부피보다 좀 크죠? 좀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기둥으로 잡았으니까 다각형 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하고 밑넓이를 어떻게 K식으로 구할 건지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높이부터 합시다. 높이.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 높이. 요 길이. 요 얘기를 뺐네요. 중요한 얘기. 요 전문은 몇 등분한 거야? N등분한 겁니다. 자, N등분했으면 이 기둥은 높이가 다 똑같을 테니까 높이 H를 뭘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면 되죠? N분의 H입니다. 그지? 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K번째 기둥의 넓이를 구해야 돼. K번째 기둥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림 한번 그릴게요. 요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요 그림으로 옮겨오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밑에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걸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형이니까 닮음을 쓰면 됩니다. 닮음. 닮은 길이의 비는 제곱하면 무슨 비지? 넓이 비죠. 그래서 닮음을 쓰겠습니다. 닮음. 즉 이렇게. 여기는 전체 높이 H고 요쪽 식기를 우리가 찾아서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삼각형에서는 요 n분의 h가 몇 개 들어갈 거 있어요, 이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 번째 넓이를 얘를 잡지 말고 첫 번째 넓이를 이쪽으로 잡아야 되죠. 위에. 이게 첫 번째, 넓이가 아니라 부피. 이게 V1, 이게 V2, 이게 VK, 여기가 VN. 이렇게 잡읍시다. 밑에서부터 잡으면 좀 어려워요. 위에서부터. 그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잡으면 이제 첫 번째 넓이는 여기고 두 번째 넓이는 여기고 K번째 넓이 여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요 길이 어떻게 되지? n분의 h가 하나, 둘, 셋 쭉 해서 몇 가지 온 거야? k만큼 온 거니까 n분의 h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그럼 따라서 높이 길이가 h 대 n분의 n 곱하기 h는 요 넓이를 갖다가 sk라 할게요. 요 넓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넓이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체 넓이? S라고 했죠? S.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닮은비를 풀면 돼. 자, 합시다. 닮은비. SK 대 S는 넓이야. 그러면 이제 높이의 길이 비례해야 되니까 K번째는 요거죠. 요거. N분의 KH 대 전체 높이 H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제곱이 들어가야죠. 왜? 여기는 길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구하는 거야. 자, 따라서 SK는 얘 곱하기 얘 이꼴 얘 곱하기 얘였으니까 얘 곱하기 얘 하면은 n분의 즉 n제곱분의 k제곱 h제곱 s에다가 얘가 곱했다 넘어오니까 이를 뜻을 나눠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약분돼가지고 남는 것은 뭐가 되는가? n 제곱분의 s k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부피니까 조금 까다로워요. 이해는 가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리합시다. 자, 밑넓이 SK는 요거야. 즉, N제곱분의 SK제곱이야. 곱하기, 높이는 요거야. N분의 H. 이쁘게 정리하면은 N 세제곱분의 SHK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을 구할 겁니다. 아까 넓이 구할 때는 하나씩 또 나열해 봤는데, 이제 바로 시그마 갑시다. 어때? 딱 봐도 나열하기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갑시다. 따라서 얘는 VK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시그마 K 있고 1서부터 N1까지 한 다음에 얘를 이제 VK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K 빼고 앞에 상수들은 앞으로 다 빼도 되죠? N 세제곱분의 SH 시그마 K제곱인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수열에 합구할 수 있죠? N 세제곱분의 SH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것을 다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다 집어넣을 건데 가만히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n을 쳐다보니까 분자도 3차, 분모도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 그럼 아까 요령 얘기했어요. 이걸 다 무식하게 다 쓸 필요 없이 무만 찾으면 되죠? 3차 앞에 개수만 보면 되지. 3차 앞에 개수는 여기 봐. 6, n 세제곱. 여기는 sh 곱하기 3차 앞에 개수는 뭐가 되는가? 2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2n 세제곱. 아니다. 2n 세제곱. 아까도 계산 미스했는데 또 미스할까봐. 네? 플러스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산은 이제 뭐가 되는가? 약분하고 3, 1, 3분의 SH 이렇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오! 우리가 알던 공식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H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던 공식이 딱 나왔단 말이야. 아! 맞네! 그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쭉 써왔던 이 공식. 맞네! 자, 밑면의 도형이 무슨 도형이든 다 우리가 확실히 이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죠? 오케이? 무슨 방법 쓴다고 우리 방금? 구분 구적법. 요 생각을 그대로 이제 적분으로 옮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했던 것도 몇 개 예제지만 과정에 신경 써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고요. 요것도 이제 방법 2가 있겠지, 방법이. 자, 방법이도 그냥 같이 합시다. 아까 시켰더니 입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 대신 복습은 잘하세요? 자, 방금 했던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잡았어요? 좀 밖으로 좀 삐져나오게 좀 잡았지? 방법이는 또 이렇게 잡을 겁니다. 여기다 그림 그리면 조금 난해하니까 선생님 그림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잡을 거죠.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잡는다는 건 이럴 거야. n번째 기둥은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번째는 이렇게 잡고, n-1번째, n-2번째 이렇게 잡고요. 이거 첫째로 본다고 했죠? 첫째 원기둥은 제로로 봐야 되지? 두 번째 원기둥은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원기둥하고 사실 똑같아. 세 번째 도형도 이번엔 이렇게. 샥 넘을까? 작기상 그림이 좀 나는데 밑에를 보는 게 낫겠다. 밑에. 선생님 그림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책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잘 보라고. 응? 이해는 갑니까? 자, 그럼 뭐만 달라지죠? 여기서 기둥 구할 때? 높이는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 넓이가, 자 봅니다. 넓이가 우리 앞에서는 K번째 우리가 밑넓이는 여기였어요. 그렇지?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이렇게 잡는 거야.
기둥을. 그렇지? 그럼 이 기둥의 넓이는 우리가 뭐가 똑같냐면 그 바로 직전 방법 1에 썼던 V K-1의 뭐하고 똑같아? 넓이하고 똑같죠? 밑넓이하고. 그래 안 그래? 즉 다시 K-1번째의 기둥의 밑넓이나 K번째의 기둥의 밑넓이는 어때? 방법이 있었을 때, K번째, 방법 2 썼을 때, K번째의 밑넓이나 방법 1 썼을 때, 노란색, K-1번째 밑넓이나 어때? 같은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기호만 싹 다 바꾸면 되죠? 오케이. 그거야. 쭉 할 필요 없이 그 기호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넓이는 요 K 대신에 뭐만 들어가면 돼? K-1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K-1이 될 거야. 그러면 합구할 때도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K-1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나, 아까 얘기했어. 여기를 K제곱으로 써버리면, 시그마를 어떻게 처리하면 돼? K 꼴 0서부터 M-를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똑같이. 이렇게. 이해가지? 그런데 계산 결과는 어떻게? 똑같단 말이야. 자, 그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거 N등분 했을 때는, 이 2번 내용의 결과 식은 틀려요. 왜 틀려? 이걸 딱 K- 잘 처리하면, 이거 다 뭐 들어가죠, 여기 전부 다? 요 K자리, 이거 공식 자리에 M- 잘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도 M-1. 그죠? 여기도 M- 들어가면 N. 여기도 M- 들어가면은 N, 2N, -1 되죠? N-1 들어가면 2N-1 되죠? 아까 이랬어서 아까 틀렸구나.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불려서. 아까 할 때 이거 2N-3이라고 했었는데. 응? 아까 느꼈던 사람 있을까요? 필기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로 보여.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즉 2번까지 전체 N개 부피 합의 식은 틀려지지만 극한값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 말은 기하학적으로 잘 봐야 돼. 지금 N등분 돼 있는 걸 5차로 줄이기 위해서 N을 몰래 보냈죠? 무한대 등분했어요. 무한대 등분하면 어떻게 해? 미소 기둥값이 거의 작아지면서 요 5차들이 다 어떻게 거의 제로로 가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극한값은 기하학적으로 봐도 노란색으로 구하나 방법 1, 빨간색으로 구하나 방법이 어떻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 계속 요거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라고요? 구분 구작법입니다. 구분 구작법은 어떤 방식이에요? 미소, 부피나 넓이를 뭐 하는 거야? 무한 급수하는 겁니다. 자, 이건 머릿속에 딱 잡고 이제 드디어 정말 중요한 정적분의 오리지널 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복습하세요.